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안에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계속합니다. 네. 동희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전기 공사, 특히 이 전기 배선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선 같은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원칙 같은 거, 이건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거는 저압 전로 보호라는 것이야. 그게 뭐냐면은 저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말하고, 전로는 즉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것을 그냥 냅두면은 안 돼. 그래서 오빠가 그 전에 이제 강의했던 그 배선 공사에서도 그 케이블 같은 것도 긁히면 안 되고, 절연전선 같은 경우도 전선관을 입혀서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도 결국 저압 전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인 방법이라면은, 이번에 설명할 것은 그 전기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나올 수 있는 사고도 있는가 하면은 작업자의 실수로도 나올 수 있는 사고거든. 이번에 공부하는 것을 잘 듣다 보면은 우리 동의도 집에서 전기를 좀 안전하게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 그래. 자, 먼저 과전류에 대한 보호부터 이야기를 해줄게, 동이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과전류라는 거는 전류가 흘러야 하는 것보다 많이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전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과부하 전류, 그리고 단락 전류라는 게 있어. 단락 전류라는 것을 동이가 알까? 단락전류는 뭘 붙여가지고 빵 터지는 거? 그렇게 오빠가 얼핏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전기가 흐르는 데는 반드시 두 가닥 이상의 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 두 가닥의 선을 서로 붙였을 때 서로 충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이제 합선, 쇼트, 그래가지고 전에 오빠 강의에서 뭐 나사 같은 게 이렇게 그 녹아 있는 거 기억나지?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그 쇠붙이, 즉 도체와 전류가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그 순간적으로 줄열이 발생해가지고 녹아버린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 단락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빵 흐르면서 열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처에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나 나무 이렇게 불에 타기 쉬운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 화재로 연결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 화재의 원인하면은 이 단락, 즉 쇼트가 많은 원인을 하고 있고, 누전도 그 누전 그 자체로는 화재가 잘 안 나. 아예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은 이 누전 자체로 인해서 샌 전류가 그 쇠붙이 같은 거에 닿게 되면 단락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결국 또 화재의 원인이 돼. 그리고 과부하 같은 경우는 전기를 써야 되는 양보다 많이 썼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전선에서 10A 정도까지는 써도 되는데 그 이상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전선이 있어. 근데 우리가 20A짜리 무엇인가를 물려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선이 이제 슬슬 뜨거워지다가 그 피복 있잖아. 이게 보통 비닐 재질이 많아. 이게 이제 발화점을 넘어서 불이 확 나거나 녹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오빠가 증설 작업을 하는 게 과부하 전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증설 공사를 많이 가는 게, 일단 증설 공사는 행정적으로 한전에 우리가 몇 킬로를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올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용량에 맞게 그 전선 같은 것도 더 굵은 걸로 바꿔주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차단기 같은 것도 더 용량 큰 걸로 바꿔주는 그런 청체적인 공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좀 알고 나면은 실무에서도 적용할 게 많고, 특히 설비 과목은 말 그대로 그 실무를 글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두면 우리 동희도 오빠랑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만 집중해서 보자. 그래. 자, 과전류로 인해 회로의 도체, 절연체, 접속부, 단자부 또는 도체를 감싸는 물체 등의 유해한 열적 및 기계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회로에 대한 과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문장이야.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자, 그리고 보호장치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과부하 및 단락 전류를 이렇게 함께 보호해 주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우리 집에도 있는 배선 차단기라는 게 있어. 이런 차단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과부하만 이렇게 또 보호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퓨즈 같은 게 그런 게 되겠고, 그리고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 같은 것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과전류라는 게 과부하 전류 더하기 단락 전류라 그랬잖아. 각각을 보호하는 게 있다면 둘 다 같이 보호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로서 과전류 차단기란 이거 좀 중요해서 오빠가 이렇게 볼드로 초기했는데 전로의 과부하나 단락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동으로. 그치. 자동으로 차단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인식하지 않아도 위험이 닥쳤다 그러면은 전류를 차단을 해준다는 것이 바로 과전류 차단기의 가장 큰 특성인 거야. 그리고 과부하나 단락 사고라는 거는 앞서 말했듯이 과전류인 거고, 저압전로에서는 퓨즈나 배선용 차단기, 이건 이제 MC10이라 그러거든. 그런 걸 시설하고, 그리고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는 퓨즈나 계전기 등에 의해 동작하는 차단기.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퓨즈 또는 차단기를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압에서는 퓨즈라는 것을 이렇게 달거나, 근데 집에서는 퓨즈 안 달아. 이것도 특수할 때만 달아. 그리고 배선 차단기로 많이 달지. 오빠도 이렇게 증설공사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배선 차단기 용량을 딱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 킬로까지 쓸 수 있나 이걸 계산하고 나서부터 부족하면은 이 차단기 용량을 올리는데, 그 차단기 용량을 올려도 전선도 충분히 굵지 않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그 과부하 상태가 되더라도 이걸 차단하지 못해서 화재 위험이 있어. 그래서 전선도 갈아주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리고 고압 같은 거나 특고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변전 시설 혹은 전봇대, 뭐 지중화 패드 같은 데에도 그 퓨즈가 있거나 수변전 시설에는 아예 차단기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녀석이 있어. 뭐 진공 차단기 이런 게, 그런 걸 통해 시설한다 이런 걸 알고,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장소 이런 거는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외워두자. 그래서 발전기나 전동기, 변압기 이 모든 걸 우리가 예전에 하나의 과목으로 배웠잖아. 전기기기라고. 전기기기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냥 그 기기만 덜렁다는 게 아니라 이 기기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장소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전기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거든.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터졌다 그러면은 전기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순간적으로 막 고전압이 유기가 돼서 부하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어. 그래서 변압기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등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소. 송전선로 같은 경우 송전탑, 배전선로 같은 건 전봇 지중화의 패드 이런 거, 이런 데도 당연히 그 전선을 보호해야 되니까 필요하지. 그냥 이런 거 송전선에 전류 흘리다고 그냥 막 냅두는데 과전류 사고가 나는 것도 뭐 방치하고 있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설비는 되게 상식적인 것을 많이 요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낯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암기만 달달달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입구나 간선의 전원측 및 분기점, 그리고 보호상, 보안상 필요한 장소. 인입구라는 거 전에 오빠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뭐 전봇대 같은 데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그 대문 같은 데라 그랬잖아. 그런 데나 아니면 간선의 전원측, 대문으로 해서 들어와서 우리 집의 제일 중심이 되는 그 전선을 간선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은 바로 이 분전함, 우리 집에 있는 분전함 있잖아. 분전함과 계량기가 엘리베이터 옆에 있을 거야. 거기 사이에 있는 그 전선이 간선인데,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과전류 차단기라는 배선 차단기가 이 분전함 가장 왼쪽에 있어. 이런 데도 하라 그러는데, 차단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또 있다? 과전류인데 이걸 끊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접지 공사를 실시한 접지 측 전선. 아직 동의가 접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이제 이거는 좀 지나서 오빠가 자세히 설명해 준데, 접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하수구 파이프라 생각하면 돼. 전기에서 쓸모없는 누설 전류라는 게 있거든. 조금씩 되는 거. 이걸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어디로? 땅 속으로. 그게 바로 접지인 건데, 동의도 알다시피 이런 쓸모없는 그 폐수 같은 것이 하수구 파이프로 내려가는데, 그 하수구 파이프를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막혀. 그치? 막히고 역류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 접지 전선 자체에는 그런 쓸모없는 전류 같은 거, 혹은 전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전류 같은 거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차단기가 막아버리면 어떡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는 설치하지 말라 그러고, 단상 3선식, 그리고 삼상 4선식과 같은 다전식 선로의 중성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현실을 잘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삼상 4선식 같은 경우는 전에 오빠가 강의에서도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선간전압과 상전압 개념.
선관전압은 380V고 상전압은 220V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 선관전압이라는 거는 각 상별로 이렇게 쟀을 때 그런 거고 상과 중성선 사이에 즉 L1, L2, L3 상과 N 중성선 사이를 쟀을 때 220V인데 이 중성선의 전류를 차단하게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380V가 그대로 인가돼 갖고 우리가 쓰는 220V의 뭐 조명이 됐든 텔레비전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이런 거에 380V가 확 들어가게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터져. 그치, 터지지. 조명 같은 거는 뻥 하고 깨지거나 그러고 TV 같은 거나 냉장고 같은 것은 뭔가 작동을 안 되고 어디서 탄내가 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중성선에도 이렇게 전류를 차단해서는 안 돼. 이거는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접지와 중성선 이 두 개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큰 틀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세부적인 거는 좀 공부하기가 쉬울 거야. 자, 먼저 과전류의 한 종류인 과부하 전류, 즉 전기를 10A를 쓰라고 있는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20A를 써가지고 전선이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나는 사고가 바로 과부하라 그랬어. 과부하를 보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이 도체라는 거는 결국 말해서 전선인 거고 과부하 보호장치는 쉽게 말해 차단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오빠도 전기공사할 때 당연하지만은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차단기에다가 우리가 전선을 물린다면은 이 차단기의 용량을 올릴수록 전선도 더 굵은 걸로 써줘야 돼. 당연하지. 왜냐? 자, 잘 봐봐. 차단기 용량이 20A에서 차단이 되는 건데 전선 자체는 그러면은 이보다 좀 더 용량이 있는 한 25A 정도로 쓰게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 차단기의 용량을 우리가 그냥 임의로 바꿨어. 한 30A 정도로. 그리고 전선을 그냥 그대로 25A를 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류가 계속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좀 부하의 용량을 큰 걸 놔가지고 한 28A짜리 부하를 이렇게 둔다고 생각해보자. 부하 기준. 그러면은 차단기 자체는 30A에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차단기는 안 떨어지는데 전선에는 그럼 전류가 계속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전선은 25A까지 견딘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28A의 부하가 걸렸으니까 전선이 또 뜨끈뜨끈해지겠지. 열이 많이 발생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부하가 있고 더 전기를 많이 쓰는데 30A가 안 된다면은 결국 전선의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시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되게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내가 너무 좋아. 일단은 과부하에 대해서 케이블 또는 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 특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해서 이 공식이 있어. 두 개의 공식인데 이걸 다 알아둬야 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IB, IN, IZ 이런 게 뭐냐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IB라는 것은 설계 전류라는 것을 말한다. 자, 설계 전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해당 회로에 쓰이는 전기가 얼마나 될지 실제 사용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예측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쉬운 예로 하나씩 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그 인덕션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보자. 인덕션이 대략 이게 몇 킬로 정도 먹나 봤더니 한 3kg 정도를 먹는다 해서 220V 기준으로 대략 15A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15A라고 우리가 따져보고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전격 전류냐면 차단기, 즉 과부하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치 있잖아.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설계 전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0A로 해주자. 그리고 IZ라고 하는 게 있어. IZ라는 거는 도체 허용 전류로서 쉽게 말하면은 그 전선이 도체가 되잖아. 전선의 허용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것도 차단기 전격 전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잖아. 그러면은 25A까지 허용할 수 있는 전선을 이렇게 두 개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차단기 전격 전류가 높아질수록, 즉 차단기 용량이 클수록
전선의 허용 전류도 똑같이 굵은 걸로 바꿔야 된다고 오빠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서로 뒤틀려 버리면 큰일이 나. 대표적인 게 봐봐. IZ라고 하는 전선의 허용 전류를 10A짜리를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설계 전류보다도 낮고 차단기 전격 전류보다도 낮은 거잖아. 그런데 인덕션 자체가 15A를 쓴다 그랬는데 전선을 10A짜리 쓰면 어떻게 돼? 당연히 뜨끈뜨끈해지다가 열이 나서 화재가 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차단기 전격 전류를 그러면은 설계 전류, 즉 인덕션이 쓰고자 하는 15A보다 한참 금막 한 40A짜리 달아봐. 인덕션 말고 이거저것 동시에 써가지고 한 35A 정도를 쓴다고 해봐. 근데 전선의 허용 전류는 25A. 그걸 초과해서 사용하는 상황이야. 35A인데. 그래도 전류는 흘러. 근데 차단기 전격 전류가 40A이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 35A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게 또한 과부하의 화재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이 순서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꼭 외우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I2는 1.45 곱하기 IZ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랬잖아. 여기에서 I2라는 거는 동작 전류로 말해서 차단기의 동작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차단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오빠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보면은 궁금해하는 게 30A 차단기가 달려 있으면은 전류가 계속 어느 정도 흐르나 이렇게 감시하다가 30A를 딱 넘는 순간 탁 떨어지냐? 안 그래. 실제로는 안 그래. 물론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바로 탁 떨어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차단기도 관용성을 갖고 있어서 그보다 좀 더 높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몇 암페어를 초과했냐라는 것은 결국 차단기가 느끼고 있는 이 열이 얼마나 뜨뜻하냐. 왜냐? 전류가 줄열을 발생시키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뭐 한 시간 정도는 버텨줘도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는 2시간 정도 버텨줘도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바로 떨어뜨려야 돼. 이걸 스스로 차단기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 동작 전류가 모두 달라. 그래서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알려면 이제 우리가 차단기 동작 특성 곡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린 거기까지는 공부는 안 해도 돼. 어쨌든 이 I2라는 게 차단기 동작 전류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봤던 IZ가 전선의 허용 전류라 그랬지. 즉 도체의 허용 전류에서 1.45로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차단기 동작 전류보다는 어쨌든 도체 자체가 허용하는 전류가 커야 되지. 1.45로 곱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차단기가 뭐 우리가 20A 차단기를 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A를 좀 초과해서 사용해도 돼. 그 동작 전류가 뭐 22A가 될 수 있고 25A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값보다는 도체의 허용 전류, 즉 전선의 허용 전류에서 1.45를 곱한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전선의 허용 전류를 우리가 25A로 예를 들었잖아. 근데 여기서 1.45로 곱하면은 36.25야. 그러니까 이 전선 자체는 36.25A까지 흘러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야. 차단기 전격 전류가 20A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를 할 때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차단기는 어디에 달아야 하면은 당연하게 대답하는 게 당연히 분전함에 달죠 그러는데 분전함에 다는 건 맞지만 엄밀히만 이것도 규정이 있어.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전로의 도체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 허용 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 이하 분기점이라 하는 것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일단은 도체 허용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선의 굵기가 가늘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직접 우리가 분전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자, 이를테면은 이렇게 분전함이 있고 이 분전함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선을 간선이라 그랬잖아. 이 간선 자체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은 이 간선의 굵기를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6제곱밀리미터를 써. 그만큼 굵어. 자, 이 분전함 안에를 보면은 보통 이제 차단기들이 달려 있을 거 아니야. 차단기를 우리가 영어 약호로 10이라 그래. 12. 서킷 브레이커. 이 차단기에서 나가는 전선은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2.5제곱밀리미터를 써. 자, 보면은 알겠지만은 전선이 굵을수록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지. 그리고 전선이 6제곱밀리미터인 거는 2.5제곱밀리미터보다 크지. 이렇게 우리 집 분전함을 보면은 들어오는 전선보다
나가는 전선, 그 각 부하 콘센트나 조명으로 가는 전선이 더 가늘단 말이야. 바로 이렇게 허용하는 전류값이 줄어드는 곳, 이곳이 바로 분전반이란 말이야. 바로 이곳에 설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야. 이거 말고도 또 실제로도 많아. 뭐 현장 가면은 이렇게 굵은 전선 같은 것이 가늘어지는 지점이 보통 이제 분전반이 많거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기 같은 거, 그러면 그 기기 앞에다가 그 하이박스라는 곳 안에다가 차단기를 달아주고 거기서부터 선을 끌어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설치 위치로 예를 두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이 그림을 잘 봐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먼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S2라고 해갖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 5가 쉽게 말하면 분전반 같이 6제곱밀리미터에서 2.5제곱밀리미터로 갈라지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기 회로가 S2가 이렇게 있다. 자, 여기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전원 측에 다른 분기 회로 또는 콘센트에 접속이 없고 분기 회로에 대한 단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는 부하 측으로부터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이제 S1이라고 하는 게 간선인 거다. 근데 이 간선에서 어쨌든 이 5를 통해서 더 가는 전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간선 쪽에 전원 측에 다른 분기회로,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또 전선도 없고 또 다른 부하를 접속할 수 있는 콘센트 같은 것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이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 보호 장치라고 하는 거, 그게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거기에다가 꼭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이미 단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이 과부하 보호 장치를 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론적인 거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이 차단기는 단락 보호랑 과부하를 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단락 보호 장치를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면 과부하도 자동으로 보호되고 그래. 두 번째 경우는 오른쪽 그림을 얘기해. 분기 회로와 보호 장치. 자, 분기 회로라는 건 또 혹시 S2를 말해. 여기와 보호 장치, 이건 이제 차단기 같은 걸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 그것은 전원 측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 회로나 콘센트에 대한 접속도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게 시설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 분기 회로의 보호 장치는 분기 회로의 분기점으로 3m까지 이동해서 설치해도 된다 이 얘기야.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분기 회로에서 또 갈라지는 뭐 어떤 콘센트 같은 게 없거나 이러면은 해도 된다 이거야. 바로 이 3m 이내 어느 지점에다 설치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설치 위치의 예외 장소, 그러니까 설치 자체가 생략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야. 꼭 여기에만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맘 편하게 분기점에다 딱 설치하는 게 제일 낫지. 그런데 이렇게 예외 규정을 항상 둔다는 건 뭐냐, 바로 시험 문제 같은 거에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 이거 농담이고 설치 예외 장소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자, 이번에는 설치 장소의 예외. 그러니까 분기점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지만은 좀 전에 오빠가 이야기한 거는 그 장소가 아니라 딴 데에다 해도 돼요 하는 그런 장소의 예외라면은, 이번에는 아예 장치를 생략해도 된다. 즉 아예 안 달아도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건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면 돼. 먼저 일반적으로 분기 회로의 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 장치에 의해 분기 회로에 발생하는 과부하 장치에 의해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분기 회로, 과부하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즉 효과가 있게 보호되고 있는 분기 회로. 난 실제로 이런 것이 있으려면 결국 전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굵은 걸 써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전선의 호용 전류가 높다 보면은 어쨌든 과부하에 대해서 보호가 되잖아. 보통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굵은 전선을 막 쓰지는 않아. 보통 차단기 하나 달아서 이렇게 과부하로부터 사고로 보호하지. 그리고 규정에 따라 단락, 즉 합선 같은 걸로부터 보호가 되고 있고, 분기점, 아까 말했지, 6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이 2.5제곱밀리미터로 갈라지는 그 지점에 분기회로에 다른 분기회로 및 콘센트가 접속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해. 거기에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 장치가 유효하게 동작. 이거는 약간 말장난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덕션을 달았어. 인덕션이 전기를 많이 먹어. 근데 이 인덕션 자체를 위한 차단기를 설치를 안 하고 싶으면은
인덕션 자체가 과부하로부터 보호장치가 있으면 된다 이 얘기야. 말장난 같잖아. 어쨌든 그렇게 과부하 보호장치를 내가 안 단다 하더라도 그 자체 그 부하가 그런 걸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과부하 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류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분기회로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선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 전선에 과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안 달아도 된다 이 얘기야. 언제나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맘 편하게 그냥 다는 게 나아. 물론 이제 인덕션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과부하 부정치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기도 해. 전기 많이 쓰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좀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건 있지만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단기를 달아주고 또 자체에 달려 있더라도 그냥 차단기 달아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더라. 그리고 통신회로, 제어회로, 신호회로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 애초에 이런 것들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 통신 같은 경우에도 뭐 약전을 사용하고 제어, 신호 이런 거 전부 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과부하 회로를 과부하 보정체를 달 이유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선 좀 어려울 거야. IT 계통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 및 변경 및 생략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동의가 접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IT 계통이라는 건 접지의 여러 가지 계통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 동의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빠가 뒤에 접지를 설명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이거 이해하려면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는 우리 동의가 외우는 게 좋겠어. 자, 잘 보자. 회전기의 여자 회로라는 게 뭐냐면은 회전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동기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전기 기계에서 많이 배웠잖아. 뭐야? 자석 만들어. 그렇지. 자석을 만들어야지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여자 회로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차단기 같은 것을 딱 달아. 근데 여자가 많이 된다고. 즉 과여자 상태라고 해서 위험해 하고 딱 끊어버리면 여자가 끊어지면 회전기가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고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 회로라는 거는 전자석이라는 건 전류가 흘러서 작동하는 자석이잖아. 근데 이제 폐차장에 보통 전자석을 많이 쓰는데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좀 무거운 자동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제 폐차장에 왔단 말이야. 무거우니까 평소보다 전자석에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야지 끄집어낼 수가 있어. 근데 이 전자석의 전원 회로에다가 차단기를 달았는데 평소보다 무거운 자동차가 왔다고 해서 과부하 전류가 흘러.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전기 많이 쓰네? 차단을 딱 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자석의 힘을 잃고 이렇게 딱 끄집어 올렸던 자동차가 아래로 떨어지겠지. 큰일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자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과부하가 흘려도 허용해줘야 돼. 괜히 FM대로 한다면서 너 위험하니까 내 안전하게 전기를 차단해줄게 딱 이래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전자석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안 되고 전류 변성기의 2차 회로. 이 전류 변성기라는 거는 역시나 변압기에서 오빠가 가르쳐 줄 거야. 그 CT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대전류를 5A의 서전류로 변성을 해준다고. 그때 아마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PT도 110V로 바꿔주고 막 기억나지? 얼핏. 그런 건데 이것 또한 2차 회로가 좀 전류가 많이 흐르네? 이러면 안 돼 하고 이것을 딱 차단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 우리가 공부했으면 알겠지만은 이 계기용 변성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측 단락하면은 그 여자 전류로 인해서 도립 전류가 흘려가지고 크게 사고가 난다 그랬잖아. 이런 것도 역시나 차단을 해서는 안 되고 소방 설비의 전원 회로. 소방 설비라는 거는 보통 이제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그 감지기 같은 것도 있고 유도등, 비상등,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기가 달려 있어.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소방 전기를 빼놔서 그런 걸 하는데 이 소방 전기는 평소에 전기를 많이 먹지 않아. 과부하 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거에 딱 무리하게 또 이제 괜히 과부하가 걸리면은 위험하니까 차단해야겠다 해갖고 딱 다른데 정말 이게 과부하가 걸릴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은 건물에 화재가 난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도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막 앵앵앵 울어줘야 되는 사이렌도 울어주고 또 비상등 같은 것도 막 켜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과부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 전기 많이 먹으니까 차단해야겠다. 그럼 불이 나 있는데 소방 전용 회로까지 전류가 차단돼 봐.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야.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되고. 그러면 더 화재가 커지지. 당연히 이런 거에도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안전설비.
주거 침입 경보 그리고 가스 누출 경보 같은 전원 회로 같은 경우에도 그 과부하가 된다고 차단해서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요즘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상용 전원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가 차단이 되더라도 비상용 전원은 차단이 안 되는데, 여기에 물려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엘리베이터도 있고 집 안에는 바로 보일러 그리고 방범 장치 같은 것도 요즘에는 전기로 연결이 많이 돼서 무슨 모니터 보면서 막 뭐 작업할 수도 있잖아. 이런 거나 아니면 가스 경보 장치, 뭐 소방 장치 이런 게 다 이런 비상회로에 물려 있단 말이야. 전기가 차단이 된다고 해갖고 이런 것까지 다 차단이 되면은 큰일 나. 집 안에서 사람이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나가지도 못해봐. 그리고 뭐 가스 같은 것도 막 새고 있다, 뭐 지진 같은 거 나면은 새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차단도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안전 설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해. 그래서 다음 중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면서, 이러면은 이 객관식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여기에다 이거 달면 큰일 날 것 같아. 뭐 이런 거가 있고, 이거는 반드시 달아야 돼. 앞서 달아야 되는 장소 같은 것도 오빠가 설명해 줬잖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를 얘기해 줄게. 과전류는 앞서 말했듯 과부하와 단락 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 이 단락이라는 거는 합선, 즉 쇼트, 전기끼리 충돌하는 것을 말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흘러. 왜 단락 전류가 대전류가 흐르는지는 오빠가 예전에 간단히 오음의 법칙에서 결국 임피던스, 저항에 대한 값이 줄어들수록 전류값은 커진다. 전압이 같은 상황일 때 전류값이 커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 단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서로 충돌한다는 거는 임피던스가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중간에 부하 없이 연결된 상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전류가 흐르고, 이 대전류라는 거는 줄열에 의해서 엄청나게 열이 많이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불꽃도 뻥 하고 일어나. 그래서 뭔가 이 쇳덩어리도 녹일 수만큼인데, 쇠를 녹일 정도의 큰 열이면은 당연히 근처에 뭐 나무가 되었던 어떤 먼지같이 불에 타기 쉬운 게 있다면은 바로 불을 탁 타고, 전선 같은 경우도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확 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화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특징도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단락 전류의 보호 장치는 분기점이 아까 뭐라 그랬지? 6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이 2.5제곱밀리미터로 갈라지는 그런 지점을 말했잖아. 이런 데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 장치의 설치점과 분기점 사이에 또 역시 다른 뭐 분기회로나 콘센트 같은 것이 없고, 또 단락이나 화재에 대한 뭐 위험이 최소화되게,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이 단락 보호 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건 아까 과부하 보호 장치랑 똑같은 거야. 설치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설치 장소에 대해서 꼭 거기 분기점이 아니라 다른 데다 해도 돼. 그때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중간에 분기되는 뭐 이런 콘센트나 아니면 전원선이 없고, 또 이 자체가 사람이나 뭐 아니면 화재 뭐 이런 걸로부터 충분히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냥 3m 정도의 여유를 줄게. 이런 거는 과부하 보호 장치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또 역시나 이 분기 회로의 시작점, 이게 뭐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6제곱밀리미터가 2.5제곱밀리미터로 갈라지는 게 바로 분기 회로점이라 그랬잖아. 여기로부터 이 단락 보호 장치 이것까지의 사이의 거리가 다른 어떤 그 전원 측의 보호 장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분기 측 자체에 이 보호 장치가 없더라도 애초에 간선, 즉 전원 측에 이렇게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 거리 제한 없이 분기점으로부터 어느 지점에도 설치를 해도 된다, 이 얘기야. 이것도 역시나 좀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달긴 달아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달으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분기점에다가. 근데 여기에다 안 달아도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선, 즉 전원 측에다 이렇게 달았다 그러면은 굳이 이 분기회로에 여기에다 안 달고 이 분기회로 중에 아무데나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야. 이미 1차 측에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치 장소에 대한 예외 조항이라면은 정말 설치를 해서는 안 돼도 무방하는 곳이 있어. 이게 바로 단락 보호 장치의 생략으로서 배선을 단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합선 같은 사고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가연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회로는 생략해도 된다. 그렇게 있어.
누누이 말했지만은 가연성 물질이라는 건 결국 불에 붙기 쉬운 걸 말하잖아. 그런 것이 근처에 없고 그리고 애초에 단락 사고가 나지도 않을 것 같은 장소에는 굳이 단락 보호 장치를 안 달아도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 같은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제어반 굳이 이런 것에 전선에는 안 달아도 된다. 그리고 전원 차단이 설비의 운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회로 같은 경우 앞서 우리가 이제 안전 회로나 소방 회로 같은 경우도 전원을 차단해서는 위험할 수 있잖아. 이런 것을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이 만약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데도 이런 것을 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측정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공학과의 학생이야. 그래서 이걸 연구 같은 것을 하려는데 단락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변하고 열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런 것을 테스트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이제 단락 상태를 일부러 놔둬야 되는데 단락이 됐다고 이걸 보호를 한답시고 전류를 차단해버리면 제대로 실험할 수가 없겠지. 그런 특정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 측정 회로 같은 경우에도 단락 보호 장치를 안 달아도 된다 이 얘기야. 그래. 근데 사실 이 생략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게 좋은데 실무적으로 가면은 거의 달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차단기 자체가 과부하나 단락 모두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를 딱 달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좋아. 알겠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얘기했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과전류를 보호하는 장치, 즉 방금까지 말했던 차단기 또는 퓨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 어쨌든 여기까지 공부하는 수고 많았고, 하여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이해가는 게 많으니까 열심히 하자. 알겠어. 자, 전기 기능사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